자, 일과 에너지 부분인데 2학기 때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좀 하겠습니다. 일의 정의가 있어요. 일.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힘이 작용했는데 물체가 이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힘을 안 줬는데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성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동하는 물체는 마찰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거 힘 주지 않고 이동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이라고 이제 정의되는 바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거고요. 또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들고 가요, 내가. 물건을 들 때는 힘을 위로 주는데 이동은 옆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하려면 힘을 많이 줘서 이동 거리를 많이 하면은 일을 많이 한 거야. 일을 계산할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는 겁니다. 일을 계산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는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일의 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N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시키면 1줄의 일을 하는 겁니다. 1줄이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단위는 줄이라고 쓰면 되고 뉴턴미터로 써도 돼요. 이렇게 뉴턴미터. 뉴턴미터로 해도 줄이랑 같은 단위가 됩니다. 이제 중력과 일의 양,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중력만큼의 힘을 줘서 내가 들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중력의 크기고 무게가 중력의 크기입니다. 근데 중력의 크기 구할 때는 무게 구할 때는 질량 곱하기 9.8을 해주셔야 돼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정의가 달라요. 질량과 무게의 정의가.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 왜냐하면 무게가 힘의 크기죠. 힘의 크기고 들어 올린 높이가 이동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일을 구하는 건데 들어 올릴 때는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 곱하면 되죠. 높이가 이동 거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9.8mh라고 쓰면 됩니다. 이 때는 9.8m은 질량이고 h는 높이고 얘가 한 일이 되는 거죠. 9.8mh가. 그래서 중력이 한 일,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 중력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중력도.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체가 떨어질 때는 그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떨어진 높이라고 할게요. 떨어진 높이, 중력의 크기에다가 떨어진 높이 곱하면은 지구가 한 일입니다. 지구가 중력이 한 일이 되죠. 중력이 한 일이 돼요. 자, 일의 양이 0인 경우, 이거 내용 똑같죠? 내용 지금까지는 똑같죠? 뭐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래 관성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힘을 안 줘도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스케이트 같은 거 탈 때 한번 밀고 가만히 있어도 쭉 가요. 가는 동안에는 힘을 안 줘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할 때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힘이 0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셔야 되는데 힘이 0이니까 일의 양도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일 때 힘을 주고 있는데 물체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거리가 0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1의 양이 0이 됩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힘도 주고 이동도 해요. 근데 그게 수직이면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일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봐봐요. 여기 좀 칸 채우면서 빨리 할게요.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자가 5N의 힘으로 밀고 가는 동안에 100줄의 일을 하였다. 힘의 방향으로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이런 거는 다 식을 쓰는 거예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럼 이동 거리는 20m가 되겠죠, 그렇죠?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일이 100줄이고 힘은 5N이고 이동 거리 모르니까 x 20m를 밀고 가는 거다. 이해하시죠? 5kg짜리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그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49N 뭐 이렇게 되겠네요. 49N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4m를 들어 올린다. 그러려면 여기다가 다시 4를 곱해가지고 36에 196줄의 일을 했다. 계산할 수 있지요? 예. 힘의 크기는 무게인데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하는 거고요. 그 힘을 줘서 4m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196줄이죠. 2m 높이에 있는 질량 10kg의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10kg짜리는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98N이 돼요. 98N. 그 힘으로 2m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도 196줄의 일을 하게 되겠네, 그쵸? 196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일의 양이 0인 경우 작용한 힘이 0이거나 물체 이동 거리가 0일 때, 또는 힘과 물체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일이 0이다. 되시죠? 모르는 거 없지요? 자, 일과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일은 같은 단위를 씁니다. 내가 에너지가 10줄이 있다. 그러면은 일을 10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물체의 이 애자가 중요해. 우리나라는 조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에너지를 한다네.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우리가 이제 뒤쪽에 배우겠지만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물체를 드는 일을 했어, 이렇게. 그러면 물체가 높아지면 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얘한테 생깁니다. 근데 어떤 마찰이 없는 표면에서 마찰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얘처럼 이렇게 밀어줬어. 밀다가 멈추면 마찰이 없으니까 계속 갑니다. 그럼 얘가 운동을 하게 되니까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안 배웠나? 그러니까 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물체가 일을 하면 얘가 움직이던 애가, 이거는 이제 여기 좀 마찰이 있긴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이거를 미는 2를 해요. 2를 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얘는 어떻게 되지? 멈춰요? 계속 움직여요? 멈추죠. 그러니까 멈추면은 자기 에너지를 쓴 거예요. 자기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감소.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9.8mh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건데요. 높이 h 높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9.8m이에요. 그만큼의 힘을 줘서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한 거야. 일을. 그럼 얘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얘가 생긴 겁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9.8mh 9.8 질량 곱하기 높이 요거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려면 9.8mh를 구하는 거예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9.8을 곱하는 경우는 m이 질량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곱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중력이나 무게로 써져 있다 그러면은 9.8을 안 곱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N짜리 물체다. 근데 10N이라고 이미 써 있는데 거기다가 9.8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1kg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9.8 곱해서 뉴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미 뉴턴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한테 9.8 무조건 곱하지 마시고 질량으로 나타나 있으면은 거기다 9.8 해주시는 거고. 그럼 이런 거죠. 위치 에너지는 보통 이제 에너지니까 E라고 쓰고요. 뭐 이렇게 P자로 쓰기도 하고, 포텐셜의 의미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질량의 어떤 관계겠어요? 비례 관계죠. 비례.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 관계. 그렇죠? 높이랑 어떻게 되겠어? 높이랑 비례 관계지. 둘 다 질량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고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 커집니다. 9.8mh씩을 기억을 해 주시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고등학교 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근데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인데 그냥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입니다. 여기 네모칸에 속력의 제곱.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요. 비례관계. 질량과 운동 에너지 비례관계.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속력의 제곱의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속력이 써져 있잖아요. 그냥 속력이 써져 있고 여기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 나와야 돼.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여기 속력의 제곱이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은 이런 거죠. 물체의 한 일은 9.8mh. h는 이제 낙하한 거리가 되는 거죠. 낙하거리. m은 질량. 그게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 낙하하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요. 중력이 일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지 좀 더 익숙해지긴 하고요. 6번에 옆 페이지 이제 6번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단위로는 줄을 씁니다. 줄.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가 무엇을 갖고 물체가 가진 무엇은 무엇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나중에 다시 또 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위치 에너지 어떻게 써요? 9.8 mH. H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H가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옥상에 10kg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7m예요. 7m.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야 돼? 9.8 mH. 9.8 곱하기 m은 10이고 h가 7이죠. 98 곱하기 7 하면 되죠. 87에 56, 79, 63, 686줄.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베란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3m 높이입니다. 98 곱하기 3 해야 돼요. 38에 24, 39, 27, 294. 3m니까 294줄. 알겠어요? 만약에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빵미터야, 빵미터. 그러면 0줄이에요. 위치 에너지는 이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에너지 양이 달라집니다. 자, 요거 10번 해보시죠. 10번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아,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되죠, 그쵸? 2분의 1 m은 4, v가 10입니다.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되시지요?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66쪽에 있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운동하고 있는 술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3배로 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되냐.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 식을 씁니다. 2분의 1 mv 제곱. 근데 질량이 3배가 됐다 이런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m으로 된 거, 3m. 그 다음에 V는 3V로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3에다가 3, 3은 9 곱하니까 27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만큼을 2라고 하면은 이만큼은 뭐라고 해야 돼? 27, 2라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27배가 되는 거죠, 27배.
알겠어요? 네. 질량은 3배, 3배. 속력도 3배. 근데 속력은 제곱에 비례해. 3의 제곱 9잖아, 그쵸? 예, 전체 27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지? 그 다음에 도로에 트럭과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데, 트럭의 질량은 승용차의 2배이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트럭, 승용차 순서대로 할게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질량은 2대1이고 2대1. 트럭의 속력은 승용차의 2분의 1배다. 그러면 승용차가 2배 빠르다라는 소리지? 맞죠? 그러면은 속력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력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제 2대4니까 1대2가 되죠? 그래서 승용차는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씩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운동 에너지씩 쓴 거.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원래는 이렇잖아.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트럭의 운동 에너지는 승용차의 2분의 1배입니다. 2분의 1배.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은 다 이렇게 쓰면 돼. 트럭의 질량을 뭐 m이라고 해. 승용차 질량은 2m이야. 트럭의 속력을 V라고 해. 승용차의 속력은 2분의 1 V야. 그럼 트럭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트럭. 근데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트럭의 질량은 승용차의 2배니까 잘못 썼구나 내가. 요거를 2m으로 써야겠네요. 트럭이 2m이고 승용차가 m이고 요거 2m이고 승용차는 m v가 승용차 트럭의 속력은 승용차의 2분의 1배니까 이것도 잘못 썼네. 트럭을 2분의 1 V라고 하셔야 되고요. 승용차를 V라고 하셔야겠다. 미안해. 다시 할게요. 승용차를 V라고 하고 트럭을 2분의 1 V, 승용차를 V라고 합니다. 그럼 트럭이 2분의 1 2m 2V의 제곱이에요. 근데 승용차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거 다 정리하면은 여기가 내가 다 잘못했나? 트럭의 속력은 승용차의 2분의 1배죠. 여기 2분의 1배죠.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라 쓰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승용차는 그대로. 몇 배인 거예요? 트럭이? 2분의 1배 맞죠? 네. 트럭이 승용차 2분의 1배 맞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1000kg이고 속력이 100km/h인 자동차 A와 질량이 2000kg이고 속력이 50kg인 자동차 B의 운동에너지 B는 이게 숙달이 되면은 질량은 B가 2배 더 큰 거고 질량은 속력은 A가 2배 더 큰 거죠. 속력은 A가 2배 더 큰 겁니다. 근데 속력은 어떻게 돼? 제곱의 비례지. 제곱의 비례. 질량은 그냥 비례인데 속력은 제곱의 비례죠. 그럼 이제 2대1이죠. 운동에너지 비가 2대1입니다.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안 쓰고 2분의 1은 어차피 여기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안 쓴 거고 잘 읽어보시면 질량은 B가 2배 그래서 1대2 A, B 순으로 쓴 거잖아 지금. 속력은 A가 2배 근데 속력은 제곱의 비례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씩 쓰면은 2대1이잖아. 2대1 맞아요? 알겠어요? 질량, 운동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고 속력은 제곱의 비례다. 자,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인 수래. 봐봐. 정지해 있었대. 그러면 처음 운동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줄이야, 처음. 정지하고 있으면 0줄이지? 근데 그런 애에 25줄에 2를 해줬어. 그러면 2를 해줬으니까 운동에너지가, 나중 운동에너지가 25줄이 생긴 거거든요? 2를 25줄만큼 해줬으니까. 그럼 운동에너지가 25줄이고, 봐봐요. 운동에너지 식은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근데 m은 얼마래? m은 2대잖아. 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그래서 v는 얼마겠어요? 5m/s겠죠. v 제곱이 25니까. 하겠습니까? 자,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4kg인 수레가, 그러니까 얘는 정지해 있었는데 얘는 5m/s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m은 질량이니까 4 쓴 거고 v는 속력이니까 5 쓴 거야. 그러면은 얼마? 25에 2 곱하니까 50줄이죠. 50줄. 근데 얘가 나무 토막과 충돌하여 나무 토막이 1m 이동하는 멈추었다. 그러면 멈추면은 얘는 에너지를 다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50줄의 에너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50줄에 일을 하는데 일한 양이 50줄이 돼야 되는데, 일은 뭐지? 힘 곱하기 뭐지? 이동 거리야. 그쵸? 근데 힘은 모르겠는데 거리는 1m를 이동했대요. 50줄에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은 몇 뉴턴이 된 거예요? 50뉴턴 된 거야. 50뉴턴의 힘을 줘서 1m 이동시킨 거예요. 됐어요? 알겠어요? 정지해 있던 나무 토막의 질량 500g인 수레가, 근데 요런 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 뭐 이런 거 쓸 때 m 있잖아요. m 질량 있잖아요.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하셔야 돼요. 요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하셔야 되고, v는 미터/s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500g으로 돼 있잖아요. 500g. 요런 거는 틀리기 전에 0.5kg으로 고쳐 넣어야 돼요. 빨리빨리. 나중에 그냥 500 곱하고 있습니다. 0.5 곱해야 되는데. 그런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충돌하였더니 나무 토막을 10cm 이동하였다. 이제 물론 충돌하고 멈추는 데까지 10cm 걸린 거예요.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구나. 근데 질량이 같은 수레인데 속력이 몇 배 됐어요? 속력 몇 배죠? 속력 3배죠. 속력 3배. 봐봐. 속력 3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9배가 되는 거야. 9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3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9배가 되는 거예요. 그 9배의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1도 어떻게 하겠어요? 1도 9배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10cm 이동시켰는데
에너지가 9배 있으면은 1도 9배에서 90cm 이동시킵니다. 왜냐면 이때 힘은 일정하다라고 여기 써있어요. 힘 일정하다. 그러니까 2를 9배를 해야 되는데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요 힘은 일정하니까 1이 9배가 되면 거리도 9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cm 시키고 난 다음에 정지하는 겁니다. 알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모르겠다고. 몰라요? 알아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4번. 질량이 1kg인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나무 토막과 충돌하면 나무 토막을 몇 cm 밀고 간 후 정지한다. 근데 이때 나무 토막이 을 미는 힘의 크기가 10N이다.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어요. 2줄 있어요. 2줄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쵸? 2분의 1 mv 제곱. m은 1이고 v는 2입니다. 그거만큼 2를 해야 돼. 2줄 2를 해야 돼. 근데 1은 어떻게 돼?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근데 힘이 10N이래. 그럼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거리는 0.2m가 돼야 되죠. 0.2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센티미터잖아요. 내가 구한 건 미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미터/s로 하고 미터 구하고 킬로그램 구하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20cm죠. 20cm. 0.2m는 20cm죠. 1m가 100cm이기 때문에 20cm 밀고 간 후 정지하는 거죠.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2줄 있어요. 2줄. 그러면 1도 2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2줄 할 수 있는데 힘이 10N이래요. 10 곱하기 거리 해야 되는데 거리가 0.2m고 0.2m는 20cm이지요.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옆에 중단원 기출 풀게요. 자, 요거 중단원 기출 좀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이제 하여튼 식을 자꾸 사용해야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금방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 13번까지는 좀 풀어보시고 1번부터 13번까지 좀 어려워하긴 하네요 지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를 꼼꼼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꼼꼼히 잘 읽는 게 뭘 하시건 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책을 읽고 있다. 이게 그냥 책장을 넘긴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읽고 있대. 그래서 일을 하려면 과학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읽고 있대. 이거는 일하는 건 아니죠. 힘이 작용해서 뭘 이렇게 뭐 넘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고르시고. 계단을 메고,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메고는 아니지.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갔다. 가방을 메면은, 봐봐라. 가방에 니네가 힘을 작용하는데, 이 위로 작용하는 거야, 위로. 가방 메고 있으면 가방을 이제 안 떨어지게 위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응?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빗면을 따라 공이 끌어올려졌다. 공이 있는데 이렇게 끌고 올라갔대. 근데 요런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있어요. 힘의 방향은 이쪽인데 이동 방향도 이쪽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한 거지. 일을 한 겁니다. 상자를 들어 올려 선반에 놓았다. 일을 한 겁니다. 얘도. 상자를 들어 올려. 힘 주잖아. 힘 줘서 이렇게 올려 넣었다. 선반에. 일한 거죠. 이런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철봉에 10분 동안 매달려 있다. 이거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지? 이동거리가 0이에요.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힘은 드는데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양이 0이고 우주선이 직선상으로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마찰 없잖아. 우주에 마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한번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계속 쭉 가는 거야. 계속 힘을 받지 않아도. 그럼 힘을 받지 않으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힘이 0이니까 1의 양은 0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1, 5, 6 고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는 이제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게가 30N이라는 말은 만약에 니네가 들어 올릴 때는 30N의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게가 30N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근데 그런 애를 20N의 힘으로 밀었다 얘기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밀 때 몇 뉴턴의 힘을 준 거예요? 30N 준 거야? 20N 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20N의 힘을 줘서 일정한 속력이래.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20N의 힘을 줘서 일정한 속력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물체의 힘의 크기는 20N이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터로 항상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0.4m로 이렇게 0.4m.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은 1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8줄에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인데 미터 단위를 쓰셔야 돼요. 미터. 뉴턴, 미터, 킬로그램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줄은 1뉴턴 미터예요.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400N이래. 근데 이게 무게가 400N이라는 말은 들어 올릴 때 400N이 든다라는 소리지 얘를 미는데 400N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는데 한 힘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1의 양 300줄이 나와야 돼. 그러면 힘은 얼마? 150N의 힘으로 민 겁니다. 알겠어요? 400 써있다라고 해서 400 곱하기 뭐 하는 거 아니고요. 저거는 그냥 함정처럼 써있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옆으로 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150N의 힘이 필요한 거고. 자, 얘를 1kg짜리 돌이래. 2m를 들어 올려가지고 놓았대. 그럼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9.8 곱하기 1, 9.8N이야. 9.8N. 질량을 힘의 크기로 바꾸려면 질량에다 9.8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9.8N의 힘을 줘서 2m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그쵸? 그럼 19.6줄에 2를 한 겁니다. 19.6줄에 2를 한 거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 모르겠어요? 1의 양 구하시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고, 힘은 9.8N이고, 이동거리는 2m잖아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걸 외워서 하셔야 돼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거리가 높이인 거지, 높이. 지금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2m 높이의 선반 A에 있는 물체를 6m 높이의 선반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거리가 얼마죠? 이동거리? A에서 B로 올렸대요. 4m죠, 4m? 4m 이동한 거야. 근데 1의 양이 19.6줄이었대. 자, 식을 쓰세요. 이제 9.8 M H가 4야, 4. 그때 1의 양이 19.6줄이래. H가 4입니다. 9.8 MH가 해주는 1의 양인데 H가 4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나누면 되는데 M은 이렇게 나누면 2고요, 2. M은 4분의 2니까 0.5kg. 4분의 1. 0.25. 답이 없네. 이거 나누면 2잖아. 2분의 1이구나, 미안. 0.5. 0.5kg. 2번 답입니다. 식을 써가지고 자꾸 푸셔야 됩니다. 식을 써서. 9.8 mH 식을 써서.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든 채로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봐봐, 여기 봐라. 니네가 들 때는 힘은 이렇게 주는데 든 채로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요렇게 가는 동안에 이동거리랑 힘의 방향이랑 수직이니까 요렇게 가는 동안에 1의 양은 0줄이야, 0줄.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이면 0이에요, 0. 근데 이제 올라갔잖아요. 3m는 사실은 상관없고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 올라가는 것만. 그래서 올라갈 때 9.8 mH 9.8 곱하기 mH가 2 98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196줄에 2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만 2라고 옆으로 갈 땐 2를 안 해요. 옆으로 갈 때 2를 안 하는 거 이해하나? 얘들아? 내가 들고는 있어요. 이렇게 들고는 있어. 근데 옆으로 가면은 위로 가는 게 없잖아. 이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팔만 아픈 거예요. 이러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물론 수고했는데 일하는 건 아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옮겨서 옮겨주세요. 7번. 자, 무게가 10N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로 밀고 간 후 이때는 일을 해요. 이때는 얼마를 힘을 줬을 거야. 근데 아직 힘이 10N이라는 건 아니고 F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들 때는 10N을 드는 거지. 10N. 무게가 10N이니까. 그러면은 드는데 20줄의 일을 하는 거야. 드는데 20줄 일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한 일의 총량이 얼마래? 60줄. 그러니까 들 때 20줄 했고 옆으로 가는 동안에 몇 줄 하는 거야? 40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가는 동안. 그러면 이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거리가 5m잖아요. 그쵸? 그럼 힘은 얼마 준 거냐? 8N의 힘을 준 거다. 미는 힘은 8N이고 미는 힘의 크기와 미는 동안 한 일의 양은 40줄이고 3번 다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0N짜리 무게가 10N짜리인 애를 밀고 간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 올릴 때 10N의 힘을 줘서 2m 들어 올리니까 20줄의 일을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런 거. 근데 전체는 60줄이라고 했으니까 20줄을 빼면은 미는 데는 40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40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5m예요. 5m. 그러니까 F가 8N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써서 하셔야 됩니다. 써서.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정민이는 무게가 1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 얘가 힘들어서 들고 있어. 근데 들 때는 10N이 위로 작용하고 이동할 때는 옆으로 가잖아요. 이게 수직이잖아. 그래서 1의 양이 0줄이 되는 거야. 왜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없어요. 이게 든 채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빵줄. 그 다음에 무게가 30N의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물체가 지면으로 도달하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의 양은, 그러니까 무게가 30N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30N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5m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양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러면은 150줄. 중력이 한 일은 150줄이 됩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무게가 30N이라는 소리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30N이라는 소리입니다. 과학에서 1이 0인 경우 두 가지 골라라. 양동이를 들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갔다. 들고 옆으로 갔다는 일을 안 하는 건데 들고 올라가는 건 일을 하는 거예요. 들고 올라가는 건 일을 하는 거예요. 교실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책상 위로 올렸다. 일을 한 겁니다. 교탁을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대. 이동 거리가 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을 안 한 겁니다. 얘는. 청소를 하기 위해 책상을 모두 교실 뒤로 밀어서 옮겼다. 일을 한 겁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양동이를 들고 30분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얘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는 데는 일하는 건데 들고 계속 있는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잘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11.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고 줄 단위를 쓰고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맞고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지.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를 쓴 거야. 자기가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감소하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뭐 맞는 이야기고, 댐 안에 물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맞아요. 댐에 물이 있잖아요. 그게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기준면을 따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가 달라진다. 이거 맞는 이야기야. 아까 전에 이거 뭐니? 이 베란다 이거 문제에서도 기준면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 위치 에너지 식을 아셔야죠. 위치 에너지는 9.8mh. m에도 비례고 h에도 비례고 각각 비례하는 거죠. 기준면 1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틀렸습니다. 9.8줄이에요. 왜냐면 kg이니까 9.8 곱해가지고 중력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거 곱하기 1m니까 1m 높이에 있고 1m니까 9.8줄.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0이죠. 기준면에서부터 높이가 빵이니까. 물체를 기준면에서 그 위치까지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안에 한 일의 양과 같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일해주는 것만큼 에너지가 생기니까 저거 맞는 이야기고. 자, 13번에 기준면을 A로 할 때, 지면을 A로 하면,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그러면 8m지 8m.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98 곱하기 8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네. 비율만 물어봤구나. 이거 대, 그 다음에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란다 기준 얼마예요? 3m죠? 그러면 다른 건 똑같은 거니까 8대3이지. 8대3 8대3 8대3의 위치 에너지를 갖죠. 높이가 여기는 8이고 여기는 3이잖아. 어?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가 8m 높이에 있고,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은 3m 높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지면 기준으로 할 때가 8이고 베란다 기준으로 할 때는 3입니다. 8대3. 직접 다 구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8대3이고 나머지도 해보십시오. 14번부터 19번까지 힘내서 해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A점에 있는 M은 지면을 기준으로 10줄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써 있어요. 얘가 10줄이래. 얘가 10줄. 근데 얘는 높이는 2배 됐고 질량도 2배 됐죠. 그쵸? 높이 2배 되면은 원래 2배 되겠지. 근데 질량도 2배 됐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몇 배 되겠어요? 몇 배? 4배 되겠잖아. 4배. 4배. 그러니까 40줄이지.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 위치 에너지식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식은 9.8mh. 근데 니네가 M을 뭘 구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셔야 되는 거고요. 질량이 2배가 됐고 H도 2배가 된 거야. 응? 9.8은 원래 상수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요. 4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10줄이니까 얘는 몇 줄? 40줄이 돼요. 4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쉬운 건데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많이 틀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15번에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식이 어떻게 돼? 9.8mh잖아. 그쵸? 근데 9.8은 다 똑같이 곱할 거야. 그러니까 mh 값이 큰 것만 고르시면 돼요. 근데 m은 1이고 h는 1이니까 얘는 1이야. 1. mh가 m은 3이고 h는 1이니까 3이야. 3. 이해해요? m은 1이고 h는 2m잖아. 2m. 지면에서부터니까 2m잖아요. 그럼 2야. 2. m은 2고 h는 2야. 그럼 4죠. 4. m은 1이고 h는 3이에요. 3. 그럼 3이죠. 그럼 누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냐? 4번이죠. 4번. 9.8mh에서 mh 값, m 곱하기 h 값이 큰 게 위치 에너지가 큰 건데, 이해하시죠? 9.8은 다 곱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6번은 이제 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걸 추를 낙하를 해요.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미는 일을 합니다. 나무 토막이 이렇게 박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박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의 질량이 10, 10으로 똑같은데 높이가 2배가 됐어. 높이가. 근데 나무 토막 박히는 이동거리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이거는 이 애가 위치 에너지가 2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 비례관계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높이가 똑같은데 질량이 2배잖아. 2배. 근데 박히는 그 이동하는 거리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이거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운동에너지도 2배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에 각각 비례합니다. 비례 관계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실험 1에서 실험 1에서 낙하 전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지. 2를 반밖에 안 하잖아. 2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곧 1의 양이 되는 거야. 1의 양. 왜냐면 얘가 나무 토막을 저 클램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박는 거야. 이렇게. 많이 박히면은 이동을 많이 하니까 2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크면 2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2배라는 것은 1보다 2가 2배라는 거는 에너지가 절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에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2와 3에서 낙하전 추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이 이동거리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낙하 높이가 같을 때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렇죠. 네. 질량이 크면은 이동거리가 커지니까 맞죠. 5번 만약에 이런 애인데 질량을 20kg으로 하고 낙하 높이를 이거 2배네. 100cm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2배가 돼서 20cm가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40이 아니라. 왜냐면 질량은 그대로고 높이가 2배가 되면은 에너지도 2배가 돼서 이동거리가 2배가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7번에 그림과 같이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말하면서 써야 돼요. 2분의 1 m은 2야, v는 2야, 제곱이야. 그러면 4줄이지 4줄. 그런데 얘가 4m/s가 되도록 하려면 수레에 해주어야 하는 일의 양은 어려운데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가 4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m/s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4의 제곱 16줄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운동 방향 쪽으로 12줄의 2를 해주면, 그러니까 물체에 2를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줄인데 16줄로 만들려면 내가 12줄을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고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빼보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나와요. 12줄만큼 2를 해줘야지 얘가 속력이 빨라져 가지고 16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애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애한테 뒤에 가서 밀어주면 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빨라져가지고 4m/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얘 처음에다가 12줄만큼을 더 해줘야지 16줄이 되잖아요. 12줄을 더 2를 해줘야지 12줄을 2를 해줘야지 16줄이 되잖아요. 정리를 잘 해보세요. 원래 4줄이었던 애를 16줄로 어떻게 만드냐? 12줄에 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시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18번
5kg인 수레가 4m/s의 속력으로 나무 토막과 충돌하여 4m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원래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었냐면 2분의 1 m V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16을 2로 나누면 8이니까 4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정지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속력이 0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빵줄이 돼. 그러면 40줄의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튼 4m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얘를 하면은 얼마를 이동하냐, 몇 배 이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질량이 몇 배가 됐어요? 질량이 몇 배? 2배 됐죠? 질량에는 비례합니다. 속력은 몇 배 됐어요? 3배야, 3배. 근데 3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면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질량은 2배, 속력은 이제 3배니까 그래서 총 18배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밀고 가는 거리도 2를 18배 해야 되니까 18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어렵지는 않은 건데 쉬운 거. 질량 2배, 그러면 2배, 운동에너지 2배. 속력이 3배니까 3의 제곱해서 9배. 18배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동 거리도 몇 배? 18배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2를 18배 해야 되거든요. 2를.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은 똑같으니까 이동거리가 18배 증가하는 거죠. 자, 19번에 40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4m 미끄러짐을 정지했다. 그러니까 속력이 느릴 때는 제동거리가 4m밖에 안 돼요. 끼익 하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이 에너지를 다 쓰면서 정지하는 거야. 근데 이거 몇 배 됐죠? 속력이 몇 배 됐지? 2배잖아, 그쵸? 그러면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에너지가 4배가 되고, 에너지가 4배면 1도 4배를 해야 돼. 그러면은 16m를 이동해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동거리가 1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하는 1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이동거리가 16m 이동한 다음에 정지하게 됩니다. 진짜야. 근데 저거보다 더 멀리 갈걸? 원래 실제로는 저거는 좀 너무 끝인 가는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를 좀 합시다. 여기 서술형을 자꾸 쓰다 보면은 이제 더 내용 정리가 돼요. 서술형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서술형을 좀 합시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작용한 힘과 어떤 값의 곱에서 구하는지 쓰시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근데 여기 모범 답안에 이렇게 써져 있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써져 있네. 그렇게 쓸게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냐?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이건 일단 단답형입니다. 에너지. 이건 단답형 쓰는 거고요. 서술하는 건 아니고. 일과 에너지의 단위를 쓰시오. 이렇게 하고 줄이라고 읽는 거예요. 줄. 몇 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이라는 원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인데 이런 거 연구한 사람입니다. 2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외부에 20줄만큼의 일을 해주었다. 그러면 일을 하면 에너지를 쓴 거잖아. 그러면 이 물체 에너지는 얼마인지 쓰시오. 그러니까 180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죠. 일을 하면은 자기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180줄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중력에 대해 일을 하여 물체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면 물체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원래 위치 에너지라는 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는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6번에 운동하고 있는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냐? 몇 배 돼요? 4배. 4배. 식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2배가 되면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4배가 됩니다. 4배. 알 것 같지요? 2단계 좀 한번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같이 할게요. 10번까지만. 자,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가방의 한 일의 양이 0인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은 위로 주고 있는데 이동은 그 옆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든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므로 일의 양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던 물체를 10m 높이로 이동했을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를 서술하시오. 그 위치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죠? 하셨죠? 자,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 나무 토막을 밀고 가다가 정지할 때 일과 에너지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서술하시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됩니다.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에너지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합니다. 얘가 그럼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중력이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중력이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옆에 것도 1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네, 이거 문제 자꾸 풀으셔야 됩니다. 푸셔요. 네, 11번부터 16번까지. 자, 이거 같이 해서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11번에 5N이 무게가 5N이다 라는 말은 이게 들어 올릴 때는 5N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3N으로 밀어서 2m를 이동시킨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이제 2m잖아. 그 3N 곱하기 2m에서 6줄의 1을 하는 겁니다. 6줄의 1. 알겠어요? 5를 뭘 곱하는 게 아닙니다. 5는 이제 들어 올릴 때 5N 드는 건데 지금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3N을 줘서 2m를 이동시켰잖아. 그러니까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 곱해가지고 6줄의 1을 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 올릴 때는 그 무게만큼의 힘을 주는데, 무게가 1kg은 무게 단위가 아니에요. 질량 단위예요. 무게로 바꾸려면 9.8을 곱해 주셔야 돼요. 9.8 곱하기 1 곱하기 요거를 또 미터로 고치셔야 돼요. 미터 0.5. 그러면 이제 4.9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4.9줄의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상자의 4.9줄의 2를 하여 높게 들어 올린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려 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9줄이 생긴 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9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일을 해주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줘서 에너지가 얘가 증가된 겁니다. 됐어요? 됐죠? 네, 넘어가면 과학에서 일의 양이 0인 경우이다. 0인 까닭. 가는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가는 이동거리가 0이고, 지우는 가방을 들고 평평한 운동장을 걸어가죠. 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어서 수직이고 그 다음에 다는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 민서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거는 힘을 주지 않은 거예요. 힘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다는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요. 자, 14번. 자, 운동 에너지. 지금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거리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보통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속력이 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은 나왔는데 속력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얘한테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걸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얘가 같습니다. 왜 같냐면 같아요. A랑 B가 수레에 해준 일의 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레에 해준 일의 양이 F 곱하기 S로 같습니다. F 곱하기 S로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 같냐면 얘가 이럴 거야. 질량이 얘가 1kg 짜리 애가 만약에 V 속력으로 간다. 얘는 2kg 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루트 2분의 1 V의 속력으로 가면 돼. 왜 그러냐면 이거에 제곱을 하고 질량 곱하고 2분의 1이 운동 에너지인데 얘는 질량이 1이고 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V 제곱. 이 운동 에너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속력이 느리면 같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속력이. 얘가 질량이 2배지만 운동 에너지가 같으려면 속력이 루트 1배가 되면 돼. 루트 2분의 1배. 루트 2분의 1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이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박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좀 보여줘야겠다. 다음 주에 요 뭐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아무튼 얘 추를 무거운 거로 떨어뜨리면 이 나무 토막이 많이 박혀요. 왜냐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또는 이제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또 많이 박혀요.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제 위치 에너지와 질량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럼 변화시켜야 하는 값은 추의 질량은 변화시키고 유지해야 하는 값은 추의 높이 그 다음에 뭐 나무 원통형 나무 토막을 이 잡는 힘, 마찰력 뭐 이런 거는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원통형 나무 토막과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갖게 한다. 그러니까 질량만 변화시키고 다른 거는 똑같이 해줘야지. 질량이 증가했을 때 얘가 원통형 나무가 박히는 깊이를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은 많이 박힙니다. 그런 거는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16번에 나무 토막 충돌 전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 뭐라고 써있냐 위에 보시면 400줄의 일을 하고 정지했대. 그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400줄이어야 되지. 400줄. 까닭을 써라라고 돼 있는데 수레가 400줄에 사실 400줄의 일을 하였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400줄 있었던 거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2m일 때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냐? 그러니까 1의 양이 400줄이었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거리가 2m래요. 힘은 200줄이 됐던 거죠. 200뉴턴인데 200뉴턴이 되는 거죠. 1은 400줄만큼 하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의 양이거든요. 근데 2m로 이동했으니까 힘은 200뉴턴이 되는 게 맞아요.